안녕하세요. 한부모 가족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1부는 저희가 복주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2부에서 복주로를 한 번 더 저희가 직접 해보고요. 그 이후에 저희가 복주로에 적절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복주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가구주 연령은 청소년 한부모가 아니신다면은 25세 이상으로 넣으실 거고, 네, 저희가 2명으로 넣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대도시로 넣고요. 근로소득을 150만 원 정도 버신다고 생각하시고, 이거에 대한 참조는 일부에 저희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그 퍼센테이지와 한부모에 대한 것들을 넣어놨습니다.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주택용 주거 이런 경우 저희가 500만 원 정도 보증금으로 잡고요. 그리고 금융재산을 1000만 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. 네. 다른 것들이 또 있으시다면 적절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다음에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, 네,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, 네, 이렇게 여기 중위소득 150만 원 소득 인정액 150만 원이며 중위소득 52% 이하로 한부모 가족 수급 대상자로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나왔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이런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한부모 가족 신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 복지로 모의 계산이 다가 아닙니다. 혹시 여기서 초과로 나오거나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혹은 52%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제부터 이거 복지로만 믿고 그만둘 것이냐, 포기할 것이냐, 아니면 다시 한번 저희의 설명을 듣고 재도전하실 것이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본 재산액이라는 게 있죠. 네, 맞아요. 저희가 한부모 가족 혜택을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52%의 소득 인정액이 인정되어야 합니다. 52% 이하여야 되는데 52% 이하의 금액은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160만 5,801원입니다. 그런데 그게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플러스해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을 정해서 중위소득의 52%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을 공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본재산액이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거비 및 생활비 500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요. 3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적금을 가입한 경우 총 3년에 1,500만 원까지 자산을 공제를 해줍니다. 아까 모의 계산할 때 금융재산 1,000만 원 넣었죠? 1,000만 원 넣었죠. 네. 근데 그 1,000만 원이 만약에 3년 이상 된 상품이라면 모두 공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아까 보증금 500만 원 넣었던 것도 생활비랑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융재산이 또 있어요. 아까 저희가 1,000만 원 넣었던 금융재산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생활준비금 500만 원, 그리고 장기저축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여기에 수급으로 결정됐을 경우 이것이 그대로 연결돼서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받냐 못 받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금액이 많아지시고 또 보험 같은 경우 해지환급금이 많으신 경우는 한부모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? 네, 맞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. 거기에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그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할 때 대도시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거재산은 예를 들어 1억을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다. 그렇다면 기본 공제 6,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,100만 원에 대해서 월 1.04%를 계산을 해서 소득으로 잡습니다. 그러니까 1.04를 12개월로 곱하면은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. 그러니까 4,100만 원에 1%,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를 1년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소득과 플러스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한 금액,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일반 재산도 마찬가지로 일반 재산에 만약에
내가 그 토지가 있다. 토지가 네. 공시지가로 뭐 400만 원이다. 그럼 400만 원 곱하기 4.17%를 계산을 해서 그 나온 금액을 소득과 합쳐서 중위소득의 몇 %가 해당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소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소득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몇십만 원이라던가 네. 얼마라고 하면 그 소득이 근로소득과 겹쳐지는 걸까요?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용 근로자 소득, 자활 근로소득, 아니면 임대소득 이런 소득들이 다 합쳐진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. 그 소득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. 토지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공시지가 400만 원이라면 곱하기 4.17 해서 그게 월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. 그러면 아까 150만 원인 분이 이 400만 원짜리 일반 재산을 갖고 계시면 네. 한부모가 되시려면 160만 원 조금 넘으면 그쵸.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이 금액이 그거보다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으실 수 있겠네요. 아,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이제 400만 원을 예를 들었는데 400만 원에 그냥 간단하게 해서 4.17 말고 4%로 계산해 볼게요. 그럼 16만 원이 되겠죠? 월소득. 그러면 아까 150만 원에 플러스 16만 원 하면 166만 원이 되겠죠. 근데 2인 가족의 그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2%인데 그 금액이 160만 5,801원이에요. 그러면은 조금 넘어가죠? 그럼 안 될까요? 지원을 못 받겠네요. 아, 그렇지 않아요. 또 다른 팁이 있습니다. 저희가 지출 요인을 계산할 때 그분이 만약에 근로소득자라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이 있을 거예요. 본인부담금의 75%는 지출 요인으로 공제가 됩니다. 착감해 주시는 거죠? 그래서 예,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이러면은 아까 166만 원이었는데 그 7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159만 원이 되겠죠. 그러면 이분은 한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절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.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럼 다음 금융재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? 네, 금융예산은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죠. 기본 재산을 500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. 생활준비금으로. 그 다음에 3년 장기적으로 저축을 한 경우에는 1,500만 원까지 기본 재산 공제를 해줍니다.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더 넘어갔다. 그러니까 생활준비금 500만 원, 그 다음에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저축한 게 1,500만 원, 그리고 또 500만 원이 있다. 그러면 그 500만 원은 월 6.26%로 계산을 해요. 다 뒤에 자르고 6%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5, 6, 30만 원이 매월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. 그렇다 그러면 조금 전에 15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30만 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분은 2인 180만 가족인 원이네요. 경우 네. 한부모가 될까요, 안 될까요? 한부모가 지금 52%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? 네, 맞습니다. 양육비를 현금성 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안 되지만 또 다른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? 네네. 저희가 60%까지라고 얘기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60%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%로 얘기하면 한부모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를 받으실 수 없는 거고, 그리고 대신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제외한 교육에 대한 지원은 받으실 수 있죠. 네. 60%라고 하면 금액이 185만 원 정도 되니까 그분도 아마 국민연금 이런 걸 제하거나 병원비를 제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? 네.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 대상이 된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받는 한부모 가정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교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교육비는 아니고, 다른 혜택으로는 주거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나,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. 아이들이 장학금을, 한부모면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을 때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니까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. 네.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주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인 거죠? 네네. 네. 요즘에 주거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. 다음에 저희가 주거에 대해서 또 다룰 거거든요. 그때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요. 기대해 주세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 환산율 100%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.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죠. 저희가
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공시가예요, 이것도. 그리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이면 가능하다.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자동차는 월 100%로 그 자동차가 600만 원이다 그러면 월 600만 원을 버시는 걸로 책정하기 때문에 한부모 지원을 받으시기는, 혜택을 받으시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한부모 가족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지금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2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의 슬로건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담담하고 당당하게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